자, 여러분 운동 파트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많이 안 할게요. 진짜 많이 안 할게. 좀만 버텨. 자, 일단 난 여기가 이제 완전 물리잖아. 그치? 난 이 물리 파트 강의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 완전 이해시키려고 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 운동 파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운동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헬스장에서 기구를 들어요. 기구를 밀어요. 기구를 당겨요. 이거 운동이에요. 운동장에서 뛰어요. 공을 차요. 이거 운동이에요. 농구를 해요. 운동이죠. 뛰어요. 운동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꽤 재밌는 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건 운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의 정의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 위치라고 하는 것이 변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요거 한번 보자 얘들아.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위변, 이면 안, 확, 뚝배기 까이는 거야. 거리라고 이야기해. 물론 정석 강의를 하자면 변위에 가깝겠죠. 근데 우리 몰라도 돼요. 고1 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고1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라고 할게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어라, 시간이랑 거리가 나왔네.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속력. 근데 속력, 거리, 속력, 시간이 나왔으면 공식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이게 편하지 않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했던 거죠. 위에 뭐 올라가야 돼? 위에 거리 올라가죠. 그쵸? 뭐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사실 운동 파트는 한 40%는 끝난 겁니다. 가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속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자, 문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력의 단위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velocity의 약자 V를 사용하고요. 시간은 영어로 뭐예요? time.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T. 대문자 T는 뭐가 있죠? 댐퍼자가 있으니까 얘는 뭘로 씁니까? 소문자 T로 쓴다. 얘들아, 너네 영어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야.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중에 거리에 대한 단어 뭐가 있어? distance 나오죠. 그럼 뭔가 D가 쓰여야 될 것 같지? 그치? 아니야. S를 씁니다. 왜 S를 쓰느냐? 내가 찾느라 고생했어. 미터? 죽는다 진짜. 자, 여러분 이게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혹은 이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장 오랫동안 크게 발전했던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유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랬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할 때 왜 일반 서민들까지 글을 알게 하느냐? 양반들, 귀족들만 글을 알게 쓰려고 했었지. 그래서 그 귀족들, 흔히 말하는 영예들, 그런 양반들은 자기들만 아는 말을 쓰려고 했어. 그게 뭐냐? 졸라게 어려운 라틴어를 쓰려고 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거리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였냐면은 스페이스였어. 스페이스. 너네 지금 스페이스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한국말이 가장 먼저 떠올라? 공간도 있지만 뭐도 있어? 우주도 있죠. 근데 그 유럽의 우주라는 단어가 그때 막 쓰였을까? 안 쓰이죠. 공간이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썼대. 그냥 생각해봐. 공간과 공간 사이를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거리죠. 그래서 S를 썼대요. 이제 조금 납득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게 S가 지금까지 굳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저 시간분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로 한번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분의 S.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간의 단위로 뭘 쓰죠? 세컨드 쓰죠. 거리의 단위로 뭐 쓰죠? 미터 쓰죠. 그래서 얘들아 속력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야. 이거 말고 하나 더 쓰지. 자동차도 미터 퍼 세컨드 쓰니 우리? 안
안 쓰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보시면서 요것 때문에 엄청 막 머리 아픈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쌤, 제가 평균이 얼마? 평균이 얼마? 저는 개인적으로 평균 따진 애들 참 안타까워요. 왜냐? 수학 20점 맞고 국어 100점 맞으면 쌤, 저 평균 높아요. 막 혈압 올라요 막. 여러분, 평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요거 이제 피곤해 죽겠지만 한마디만 할게. 여러분 대학 갈 때 이렇게 써요. 국영수만 보는 대학교도 있어요. 국영수 4만 보는 대학교도 있어요. 국영수 과만 보는 대학교도 있어요. 국영수 4과 다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평균 따질 때 다 넣죠. 뭐 요즘은 시험 안 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육도 시험을 봤고 미술도 시험을 봤고 음악도 시험을 봤어요. 지필평가를 봤어. 그럼 그거 다 넣는 평균이 과연 우리 대학교 갈 때 중요할까? 안 중요하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5개. 국, 영수, 사과. 사회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역사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평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제일 중요한 메인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국영수 사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들이 보통 그래요. 쌤은 제가 평균 이번에 90 몇 점 맞았어요. 저 되게 잘했죠. 그러고 봤더니 수학은 막 60점이래. 나머지 다 100점이래. 와, 씨.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평균 속력 한번 구해볼 거야. 줄일게요. 평속. 얘들아, 우리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모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과목의 개수로. 그죠? 얘도 비슷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간은 시간인데 모든 시간을 다 더해요. 그래서 전체 시간이 나와요. 전체 시간이 나오고요. 거리도 나옵니다. 전체 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거리.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평속 구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속력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야. 너네 평균 속력 얼마 나올 것 같아? 때려 맞춰봐. 얼마 나올 것 같아? 대답해야 돼. 5, 1? 5. 너 5 어떻게 나왔어? 그냥 뭔가 중간값일 것 같지 않아?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이 중간값이 평속 나올 것 같아. 5 정도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는 무지성으로 그냥 눈대중으로다가 그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근데 이걸 이제 수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해줘요. 그거를 절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그게 평속이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 저 친구는요 사실 물리 1이랑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저것만 넣으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그 문제집에서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제일 신나는 계산 시간 단위 변환입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자기 키가 한 1000m 되는 애들 나옵니다.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요. 자기 키가 한 174m래요.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킬로미터 퍼 아워가 나오든 어떤 단위가 나오든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미터 퍼 세컨드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한번 제가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가보자. 36km per hour.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잡힐 만한 친구예요. 그쵸? 여러분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한 시간에 얼마나 가는 거야? 36km 가는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한 시간에 몇 분이야? 60분이야. 미닛 쓸게요. M이에요.
60분 동안 36km 가는 거야. 1분은 몇 초야? 60초야. 그럼 60분은 몇 초야? 3600초겠지. 그 다음 36km는 우리 뭐라고 볼 수 있어? 곱하기 1000 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36에다가 0 3개 붙여요. 약분되네요? 그쵸? 36km per hour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m per second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그쵸?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요거까지만 하고 10분 쉴게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 한번 해볼 거야. 표현. 자, 운동을 표현해보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가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름이 뭐라고? 다중섬광 사진. 무슨 소리냐면 움직이는 물체를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찍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속 촬영 같은 거 있죠. 바바바바바바박 찍는 거. 자,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는 친구가 표현해 볼게요. 기준면이 이렇게 있어. 기준면이 이렇게 있을 때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은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해놓고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 친구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물체 사이의 거리가 지금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느려지는 것 같아? 빨라지는 것 같아. 속도가 더해지고 있는 거네요. 무슨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 가속 운동한다라고 볼 수 있어. 이해되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한번 그려볼까요? 자, 두 번째 간단해요. 두 번째가 사실 이번 3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올 내용이 얘예요, 사실은. 자, 얘도 첫 번째 하나 그려놓고 마지막에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들아,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때? 똑같네? 그럼 속력도 어떤 걸까? 똑같아. 무슨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얘 등속 운동이야.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그려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도 동그라미는 미리 그려놓을게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이번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거 무슨 운동하는 중이에요? 감속 운동하는 중인 거죠. 이해되니? 그치?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이 모든 다중섬광 사진 같은 경우는 이동 방향이 다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첫 시작되는 부분이 전부 다 어디예요? 왼쪽 부분이 시작점이죠.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런데 얘들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만한 문제 스타일은 두 번째 얘예요. 뭐냐면은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친구가 나올 거야. 요거 조금 복잡해. 이거 조금 따라와봐. 시간 기록계야. 시간 기록계. 얘는 뭐냐면요. 펜이 위아래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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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럴 때 이 밑으로 종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내가 톡도 움직여볼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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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움직였어. 제일 먼저 찍힌 것은 손가락 부분이야, 팔뚝 부분이야? 손가락 부분이지. 요거를 칠판에다가 붙여볼게, 얘들아. 알았지? 따라와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얘도 봐볼게요. 1번이야. 그러면은 그림 그려지는 게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자, 지금 잘 따라와봐. 내가 동그라미의 간격은 첫 번째 거랑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그릴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해볼게요. 애매하다. 여기에 하나 해볼게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해볼게요. 사이의 거리가 점점 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 기록계는요, 이 종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볼게. 얘를 이렇게 뽑아볼 거야. 생각 잘해야 돼. 제일 처음에 찍힌 점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느낌 와? 제일 먼저 찍힌 곳이 어디야? 손가락. 이렇게 붙였잖아. 제일 먼저 찍힌 곳이 어디야? 오른쪽이야.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얘는요. 여기서 일로 찍힌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치?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다중섬광사진과 시간 기록계의 가장 큰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이거 개 헷갈려요. 책에 내가 안 그려놨어. 근데 너네 학교에 시험지 나올 수, 여기 있는 학교도 다 나올 수 있어. 요즘 이거 트렌드래. 알았죠? 기억해두세요. 시간 기록계 시험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속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알겠죠? 그런데 얘들아,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올 친구는 누구라고요? 간격이 똑같은 친구라고요. 알겠죠? 간격이 똑같은 친구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얘도 그림은 그릴 거고요. 요렇게 있을 때 간격은 똑같이 해볼 거야. 왼쪽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한번 해볼 건데 요런 식으로. 근데 얘는 점과 점 사이가 요런 식으로 되고 있는 친구이다 보니까 시간 기록계랑 다중섬광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요거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동 방향이 오른쪽일 때 다중섬광사진은 왼쪽 부분이 시작점이지만 시간 기록계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오른쪽이기 때문에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 꼭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죠? 저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10분 쉬었다 할게요.